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얘기를 깊이 깨닫고 바로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네. 어차피 온갖 영어 지식 생각하면서 영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알게 됐다고 그걸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정신 돌아요. 미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깨끗하게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그럼 이 강의는 왜 들어요? 네, 알게 된 걸 진짜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정의의 사도, 무조건 자동 반사, 무자반 훈련 합격, successful 받고 또 받고 영어 잘하고 싶은 만큼 successful 실천하면 된다는 확신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successful. 인류는 이상하게도 전혀 교류 없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발명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4세기경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수학이 나왔을 때에 약간 늦게 아주 멀리 떨어진 중국에서 주비산경이란 이름으로 똑같은 수학 정리가 출현했습니다. 이걸 보면 인류는 참 서로 비슷비슷했던 거예요. 언어 얘기 중인데요. 의사소통의 수단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인류는 예외 없이 비슷했습니다. 가장 적은 수의 어휘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의사소통하려 했고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서나 문장이란 걸 사용했습니다. 문장은 단어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만드는 팀이에요. 팀플레이. 그게 문장입니다. 모든 언어에서는 문장을 채용했는데요. 문장은 단어들이 모여서 하는 팀플레이예요. 가장 적은 수의 단어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팀, 축구팀, 야구팀, 농구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문장이에요. 문장 안에는 축구팀, 야구팀, 농구팀의 선수들이 있듯이 문장이란 팀 안에는 단어라는 선수들이 있어요. 단어들마다 분업해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장이라는 팀 안에 있는 단어들은 왜 역할을 분담했을까요? 임무를 나눠서 협력하면, 역할 분담하면 훨씬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힘이라는 건 훨씬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업하지 않고 몰려다니는 것보다 단어들이 분업해서 문장 안에서 팀을 구성하면 수십 배의 효율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단어들은 분업해서 팀을 만든 거죠. 그 팀이란 바로 문장.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할 때 소방대원 수십 명이 우왕좌왕 우르르 몰려다니면 불 잘 끌 수 있을까요? 서로 방해만 되겠죠? 그래서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업을 합니다. 누군 소방호수 끌고 오고 누구는 수도관 연결하고 누구는 수도꼭지 틀고 누구는 소방호수로 물 뿌려서 불을 끕니다. 이렇게 분업합니다. 효과적 분업을 하면 더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단어들이 역할을 나눠서 분업하는 팀 이름이 뭐였죠? 문장이었죠? 문장 안에 참여하는 단어들은 역할을 맡는데요. 재밌는 건 문장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역할들은 어느 언어나 따질 것 없이 다 비슷합니다. 야구팀이면 11명으로 한 팀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문장이라는 팀이니까 하필이면 축구팀도 아니고 농구팀도 아니고 문장이란 팀이니까 어느 언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역할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주어라는 역할, 서술어란 역할, 목적어란 역할, 용어는 달라요. 언어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왜 비슷할까요? 인간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육하 원칙과 같은 분석 기법이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 분석 기법이 같기 때문에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게 분석해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가 문장에서 맡는 역할은 어떤 문화에서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 입력이 들어오면 무조건 자동 반사하는 엔진이 가동됩니다. 단어들의 역할을 나도 모르게 분석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동 반사하는 자동 분석 장치는 무의식 엔진입니다. 무조건 자동 반사하면서 문장 정보를 입수해서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여기까지는 무의식이고요. 그 다음 의식에 정보라는 걸 남기게 됩니다. 생각은 의식된 세계지만 그 생각과 연결된 무조건 자동 반사 무의식 엔진은 문장에서의 어휘들 역할을 자동 파악하고 분석해서 의식 세계에다가 생각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사용자가 문장을 보면 단어들의 역할을 이름표를 순간적으로 자동 파악합니다. 무조건 자동 반사해서 그 단어 꼬리표에 붙어 있는 역할, 우랄 알타이식 역할을 의미로 연결해내게 됩니다. 인도 유럽 언어 사용자는 문장을 척 보면 단어들의 위치 파악을 본능적으로 정보 분석에 사용합니다. 이런 식이니 무턱대고 한글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꿔치기 한다고 영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자반 훈련은 정교하게 생각을 영어 문장으로 구성하게 만듭니다. 인도 유럽 언어식 역할 배정법을 본능적으로 익히고 파악하고 운동신경으로 발달시켜줍니다. 발달된 그 능력은 반대로 영어를 듣게 되면 본능적으로 역할 파악으로 정리해내는 자동장치로 작동합니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듣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의 무자반 엔진 형성은 무자반 훈련 successful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시험이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시험 본다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정보를 문장 안에서 받아내는 규칙이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장치가 처리해줘야 되는 문장 분석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정보가 얻어지지 않고 그저 단어들만 늘어져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칙이 영어 문장의 5형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영어 문장의 5형식 외우고 명심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는 건 커녕이고 자세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까먹어도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게 아니고 오로지 본능으로 무의식 속에 심어야 합니다. 무조건 자동 반사 연습, 무자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할 뿐입니다. 오늘도 무자반 합격, 그 합격의 횟수만큼 무자반 엔진은 튼튼하게 나의 내면에 설치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 했던 강의에서 우리의 시즌 1 목표가 원어민하고 무한대 시간 붙어 앉아서 영어 대화가 가능한 영어 생활자 베이직 잉글리시 커뮤니케이터 되는 거라고 했어요. 생각하면 바로 영어 말할 수 있게 되기, thinking to speaking,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문장 5형식에 무자반 엔진이 작동해도 난 좀 어려울 거야. 난 아는 단어가 몇 개 없거든. 단언합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아주 많이 틀렸습니다. 내일은 이런 틀린 생각을 가지신 분을 위한 강의를 준비합니다. 영어 단어까지 게 뭐란 말이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